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주춤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며칠간 장이 좋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소가 정확하게 보합입니다. 0.00%.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요. 프로테이지로 보합이었다. 256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43%, 85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빠졌죠. 그래서 보합 수준이었다. 이렇게 전광판 보시면 그래도 빠진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죠. 시장이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대금 보죠. 거래대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보시면 지금 거래소가요. 코스피가 7조 7천억입니다. 많은 건 아니죠. 15조는 넘어야 시장이 조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힘이 없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들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이제 7조 단위인데요. 코스닥이 지금 8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소 대비했을 때는 코스닥도 8조 2천억이면 그렇게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최근에 장이 좋았을 때 한 17조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한 절반 정도 줄었죠. 배터리 소재주들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다가 최근에는 좀 뜸해지면서 주도주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앞에 고점이 이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2582포인트가 이렇게 앞에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2567포인트니까요. 그건 한 10포인트 조금 넘는 정도 거의 근접했죠. 앞에 고점. 근데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에너지로는 지금 시장의 힘으로서는 요거를 뚫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앞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7만 전자를 앞두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에너지가 많이 좀 소진되는, 그래서 앞에 고점을 뚫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힘을 나타내는 거래량을 보면 오늘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불쑥 솟아있죠. 거래 대금은 7조지만 거래량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요. 지금 3부 토건 하나가 2억 주를 넘어섰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3부 토건에 관해서는 제가 어제 멤버십 그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 유튜브에다가 3부 토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좀 민감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요. 그쪽에 넣어놨는데 오늘도 아마 그쪽에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릴까 그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3부 토건 때문에 거래량이 2억 주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체 시장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는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 7조 수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약세장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굳이 좋은 점을 찾는다 그러면요. 여기 2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갔죠. 이런 거는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도 거래대금이 8조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거래소 대비했을 때 모양이 굉장히 좋다.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봉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좀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덤덤하게 좀 눈치 보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도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버텨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합 수준에서 팔자 나온 물량들을 열심히 누군가는 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장 수급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300억, 코스닥에서 2,2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매수 2,200억이 또 눈에 띄죠. 최근 며칠간 또 팔자 우위였는데요. 오늘은 또 주춤하면서 코스닥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또 코스닥에서 1,500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에서 특징이라고 그러면 개인들이 다시 코스닥 쪽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거기다 대고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객예탁금 보면요. 49조 7천억이니까 크게 변동 없죠. 전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세로 보면 최근 한 보름 좀 넘는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추세였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는데 최근 코스닥 쪽이 이렇게 꺾이면서요. 배터리 소재주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그쪽이 이제 좀 쉬면서 개인들 그 거래 대금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주춤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금도 개인들 어떤 그 심리를 우리가 굉장히 그 읽기에 편한 지표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신용이 많이 이렇게 털리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비해서 이렇게 신용들이 엄청 늘어났다가 거의 한 20조까지 갔다가 지금 18조 4천억인데요. 한 2조가량 줄었죠. 신용 2조는 그래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큽니다. 이 정도도 시장의 어떤 탄력, 에너지 쪽에 좀 영향을 주는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18조라는 게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보통 신용이라는 거는 예전 보면은요, 평균적인 이런 시장에서는 10조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2배가량 신용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이쪽 그 코스닥 급등주 쪽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털리기는 했지만 배터리 소재지 이런 쪽이요. 신용이 좀 털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절대 금액은 그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이 좀 털려야 수급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좀 털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와서 이렇게 조금 두드러진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미수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그렇죠. 이렇게 미수를 거의 쓰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신용을 증권사들이 좀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신용 이제 못 쓰는 분들이 마음은 급하고 물량은 많이 잡고 싶으면 미수를 쓰는 거죠. 그러다 이틀 후에 이제 돈을 입금하면 되는데 입금을 안 했을 경우가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악성 매물이라는 얘기죠. 급매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한 5천억 가량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는 시장 그 질이 조금 안 좋은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지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이 아마 다시 재개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미수는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이죠. 이렇게 보시면 펀드 쪽으로 돈이 조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95조에서 97조까지 이쪽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한 2조가량 최근 며칠간 이렇게 좀 들어왔다. 최근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 조선주라든가 자동차 중후장대한 그런 주식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제 순환하면서요. 아마 그것들이 이렇게 펀드로 좀 돈들이 들어온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펀드는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요. MMF 증시 주변 자금인데요. 금년 초에 40조 늘어났다가 꾸준히 이렇게 근한 20조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은 굉장히 높은 거죠.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요. MMF는 당일치기로 이렇게 바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이 많이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전체 분위기가요. 다우가 이렇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69인데요. 이런 모양이죠. 이 앞에 그 상단을 뚫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하고는 이렇게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나스닥은 그런대로 그림이 괜찮습니다. 근데 어제는 마이너스 1.2% 됐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조성되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걱정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성장주 기술주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어제는 이렇게 좀 주춤했습니다. 요 분위기가 나스닥 분위기가 우리하고 바로 이렇게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IT 반도체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이 나스닥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또 어제는 주춤하면서 우리도 좀 주춤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좀 주춤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고점에서 이렇게 주저앉았죠. 니케이 최근 일본 시장이 가장 이렇게 상승세가 강한데요. 오늘은 지금 리얼타임으로 마이너스 0.89%. 그래서 많이 오르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추이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아요. 대만 오늘은 마이너스 0.1인데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프 자체로 보면 상승 추세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해 오늘 마이너스 0.86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림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여기만 이렇게 그어보면 요 그 추세선이 깨졌습니다. 추세선이 깨졌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건데요. 이 상해 지수가 또 미국 시장 못지않게 우리 시장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경제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해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장 좋지 않은 거는 좀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항생, 홍콩 지수도 오늘 마이너스 1.2%. 횡보하는 것 같지만 약간 이렇게 횡보세에서 좀 이렇게 밑으로 처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은요, 이제 어제 미국 시장 포함해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오늘 좀 반영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MCNX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다가 주가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그동안에 언급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장은 이렇게 좀 보합 수준인데 2.6% 850원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급에서 보면은요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 수급에서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MCNX요. 어떻습니까? 요 추세선 바닥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맛이 있죠. 요 추세선은 의식을 하는 것 같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요 추세선 바닥에서는 이렇게 사주고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믿고 들어가도 되는 주식 아닌가, 그래프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프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요 매물대가 아주 길죠. 요 녹색선이요. 그래서 요 매물대가 가장 그 두터운 그 매물벽인데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살짝 뚫었어요. 오늘 양봉이 나면서. 그렇죠. 근데 그 위로는요, 이렇게 녹색선 보시면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물이 다 소화가 됐다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MCNX는 지금 좀 들어가도 되는 그래프다. 모양이 아주 좋다. 더디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MCNX 관련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39,000원 제시해놨는데요. 지금 32,000원이니까 한 20, 30% 높게 목표가를 제시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저 매물대 저거를 뚫으면요, 상당히 그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는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추천 사유가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MCNX는 그 카메라 모듈이죠. 특히 이제 전장 이쪽에서 아주 그 대표 기업인데요. 이제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저께 이제 상가집 가느라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제 아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운전해 보지 않았는데 아들이 그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상당히 불안하게 봤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운전을 해요. 이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도 발을 안 대고 핸들에다 이렇게 손만 이렇게 얹고 있으면 속도도 자기가 조절하고
차도 이렇게 피해가고 이걸 다 하더라고요. 자율주행이. 그래서 이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자율주행들을 많이 쓰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써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까지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MC넥스도 이제 자율주행차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전장 카메라 이쪽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 이런 얘기죠. 이게 성장 산업이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빨리 올 것 같다.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아닐지 몰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오지 않겠나. 이제 MC넥스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카메라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에 한두 대면 됐지만 자율주행차 하려고 그러면 뭐 한 10대 넘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런 걸로 봤을 때 MC넥스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AI 관련 주식들도 우리가 이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도 제가 몇 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오늘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답답한 장이었습니다. 화끈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것도 없이 미지근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오늘 이 답답한 장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오늘 2억 4,400만 주 거래됐고요. 2,000원짜리로 따지더라도 이 조그만 회사가 오늘 한 5천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제가 어제 이 종목을 멤버십에다 올려놨었는데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보셨더라면 좀 도움이 됐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이요.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여기도 이제 AI 관련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많았던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500만 주 거래됐습니다. 굉장히 거래가 많은 거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이쪽에서 가장 돋보이는 주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많았던 게 삼성중공업이 오늘 1,800만 주 거래됐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길게 보면요. 조선주가 이제 발동을 조금 거는 초기 상승 단계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까지 포함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래가 많다는 건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래를 한 종목이다. 인기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개 종목, 4개 종목이네요.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900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는 한 1100만 주 또 거래가 돼서 22% 오르고 오늘은 또 900만 주 올라서 8% 올랐는데요. 이런 어떤 인공지능 관련 이런 주식들이 미국에서도 그러죠.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들은 거의 한 2배 올랐습니다. 챗 GPT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덜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부각이 되는 게 지금 이스트 소프트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사더라도 이런 흐름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 이거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빌 게이츠 엊그저께 신문에 난 발언을 이렇게 인용 드린다고 그러면요. AI 인공지능 비서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마존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AI 개인 비서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 승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개인 비서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어떤 특정 일을 수행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큰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스트 소프트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 관계를 설정을 하고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초청으로 해서 거기를 지금 방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요 경영진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상당히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 사더라도 보자는 거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을 아주 훌쩍 이렇게 뛰어넘었죠. 이 재료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관련된 재료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대인데 이 매물 집중대 위에서 지금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매물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쪽 거래량으로 봤을 때 심상치가 않다. 재료가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 사시더라도 최근 시장의 흐름이 뒤늦게 인공지능 이쪽에 이렇게 좀 불이 붙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반도체가 또 최근에 오늘도 500만 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2,600만 주, 1,000만 주, 500만 주, 500만 주 최근에 와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 최근에 전체가 이렇게 좀 반등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가장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이제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검사 장비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이쪽에서 글로벌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의 독점적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마이크로소라고 그래서 그 반도체 패키지 절단 장비 이쪽을 지금 국산화해 가지고 여기서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요게 굉장히 좀 특이해 보이죠. 외국인들이요, 근 한 6일간 거의 한 200만 주가량 이렇게 잡아간 것 같아요. 기관들도 한 50만 주 정도 이렇게 잡아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이렇게 좀 반등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야무지게 이렇게 좀 반응을 했던 것이 한미 반도체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유진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작년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1119억, 금년에는 한 741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주식들이요, 다들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한미 반도체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또 마이크로소 이런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렇게 쫓아간다기보다는 최근 시장 흐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지금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제 실적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실적하고는 달리 영업이익이 한 1294억 정도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하고는 한 2배 넘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주의이기도 하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거래가 많이 됐던 주식이 삼성중공업입니다. 1,800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도 1,000만 주, 그제도 1,300만 주, 평소 한 100만 주에서 300만 주 거래되던 것들이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한 6일 동안 오르긴 했지만 한 10%가 안 되게 조금 올라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그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고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늘도 한 300만 주, 기관이 57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꾸준히 거의 한 1,000만 주 넘게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샀고요. 외국인들이. 기관도 한 400만 주가량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에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아주 그 대량으로 이렇게 사고 있다 하는 거가 그 가장 좀 특징 같고요. 주가로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최근에 한 10% 정도니까 뭐 매수가로서 그렇게 그 겁나는 주식은 아니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 3년 정도 지금 적자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부터는 이제 좀 흑자 기조로 전환되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흑자로 전환하는 그 초기의 그 급등 국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중공업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그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이쪽에서 그 특화되어 있죠.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금년에 와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초기 국면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일봉은 좀 이렇게 올라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의 고점을 이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죠?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이게 보여주고 싶은 그 그래프가요 월봉입니다. 월봉이 이렇습니다. 이때가 2014년부터 한 3년 내리 이렇게 빠졌다가 횡보 국면을 지금 2023년이니까 그 한 6, 7년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3년 넘게 이렇게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면 움직이는 맛이 없죠. 그렇죠? 아직도 횡보 국면인데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모양이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 주봉으로 한번 봐보죠. 주봉은 그래도 조금 더 짧죠. 2021년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요. 적자가 났던 해부터 이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횡보로 보이죠. 횡보 내지는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이번에 약간 우상향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주봉으로 봤을 때 매물이 여기에 지금 가격에 이렇게 지금 6,200원인데 이 가격대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뚫고 올라가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도 좋아진다고 그러면 위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래량이 오늘 폭등했던 그런 주식들 가운데 가격 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그런 대로 좀 눈여겨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덩치도 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사기에도 그렇게 막 쫓아가서 안 사더라도 차분하게 들어가셔도 살만한 가격이 이렇게 올 걸로 봐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삼부토건이요. 오늘 2억 4천만 주 거래됐네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2천원짜리니까요. 한 5천억 거래가 됐죠. 오늘 거래소 전체 거래대금이 7조 조금 넘는데요. 5천억 이 조그마한 회사가 이게 시총이 4천억짜리인데 5천억 넘게 거래가 됐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쪽 들어가서 거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1,900원에서부터 2,400원까지 위아래로 한 25%가 이렇게 출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었다는 이런 얘기죠. 더구나 2,000원짜리 아닙니까? 100원 오르면 5%입니까? 5% 수익이 나는 그런 주식이죠. 그러니까 단타 세력들이 여기에 집중한 것 같다. 요거 제가 어제 그 멤버십 거기에다 종목을 올려놓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보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내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전부 공개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멤버들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덤덤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제가 거래량 오늘 많은 종목들만 몇 개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됐다. 거래가 폭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장이 답답할수록 이렇게 좀 되는 종목 쪽에 매수세가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다 그쪽에 이제 몰려서 쏠림 현상이죠. 근데 의외로 또 그런 시장이 이렇게 좀 매매 좀 하실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바쁘게 아마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잘만 찾아다니면 매매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